사장님들께서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걸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물려줘야지 될까? 재벌 3세들이 공교롭게 마약 혐의로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가 3대 넘어가기 어렵다 했는데 그런 걸 뭐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CEO 유익할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사장님들한테 엉뚱한 질문을 했었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 물러나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해줘야지 되느냐?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는 우리나라 정서와도 어울리는 자연스럽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걸 고민을 하실 겁니다. 뭐 우리나라 정서상 한 거니까 그게 맞느냐 옳으냐는 그건 뭐 얘기 안 하고 일단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물려줘야지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보면 재벌 3세들이 공교롭게 마약 혐의로다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가 3대 넘어가기 어렵다 했는데 그런 걸 뭐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공교롭게 어떻게 3세들이 그러한 안 좋은 일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다들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니까 하나의 작은 왕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거의 뭐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왕.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견제받지도 않는. 이러한 좀 독특한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옛날을 생각해 봤어요. 옛날 중국의 뭐 춘추전국 시대 때 보면은 왕이 있죠. 그럼 왕 주변에 친인척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땅을 나눠줘서 제후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멍청하게 해서 나라를 뺏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위험에 처해갖고 할 수 없이 또 이 제후들하고 연합을 해서 적을 무찌르러 가야지 되고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보면은 중소기업의 CEO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뭔가 친인척 해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으면 태자들이 있어가지고 왕자들이 있어갖고 그 중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 해서 태자 책봉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태자로 정해질 때까지 많은 그 일종의 사전 테스트 같은 걸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자가 책봉이 되고 나면 여러 분야의 스승을 갖다가 정해주죠. 그러면은 그 태자들은 스승한테 예우를 갖추면서 많이 배우고 권좌에 올랐을 때도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태자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한테 가르쳐줄 스승이 있었는데 물론 오늘날에도 아주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 비슷하게 하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보면은 태자 교육 내지는 옛날하고 다르게 아들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제 일단 뭐 아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 황태자가 되든가 하겠죠. 스승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외국 유학을 보내죠. 뭐 학교 다니다가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외국 유학 가갖고선도 그 챙겨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라 붙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유학을 갔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자기들 멋대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뭐 방치된 상태에서 승계 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TV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현실에 있는 이 얘기일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로도 나올 텐데 요직에 입사를 하고 두루두루 거치면서 어느 날 이제 승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준비 안 된 어쩌다 사장이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유럽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특이하게 일종의 태자 수업을 갖다가 시키는 곳이 있어요. 스웨덴의 발렌베리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더 유명하죠. 지금 160년을 넘게 경영을 하는데 뭐 아세아 브라운 볼이라고 하는 ABB, 그다음에 아틀라스 콥코, 뭐 사브 이런 식으로 쟁쟁한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회사의 독특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집안의 자식들이 가문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혼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류 대학을 마치고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그쪽이 이제 금융부터 시작했거든요. 금융회사,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취직을 해서 일정 기간, 뭐 한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데요. 일정 기간 그곳에서 업무를 익히고 일을 익히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후계자들을 양성을 하는 거죠. 한때 삼성그룹이 벤치마킹을 했었죠. 근데 발렌베리를 벤치마킹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은 저런 거죠. 스웨덴 경제에서도 비중을 엄청 차지하거든요. 한 40%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문은, 발렌베리 가문은 경영권을 유지를 하는 거를 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85%인가까지도 세금으로 다 낸다 그래요. 복지나 이런 걸로 다 사회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얻다 보니까 1대 50인가 되는 차등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적대적인 M&A나 이런 거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여튼 이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는 후계자들한테 그러한 승계를 위한 사전 조건을 갖다 요구하면서 마치 사자가 새끼들을 절벽에 떨어뜨린 다음에 기어 올라온 놈들만 키운다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후계자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세에게 물려주실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이게 우리 동양 서양만의 문제가 아시아 유럽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옛날 그 중동 국가들이 한창 번성을 하고 했을 때 중동에서도 역사소설이라는 책을 보면은 2세는 1세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 한 50% 정도를 배운다. 근데 3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할아버지는 구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 했던 거는 맞는 게 없다 하고 전면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기울어지기 시작하다가 4세, 한 120년, 길어야 200년 안에 한 왕조가 무너진다 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얘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하여튼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회사 잘하면은 기본적으로 60년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년 넘기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럼 회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줘야 이러한 것들이 내 뜻대로 오래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2세에게 경영을 물려줄 거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승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